아는 사람 하나 죽일 뻔했어. 내 손으로. 지금은 공장 사장이지만 예전엔 조직폭력배였다. 믿기 힘들지? 근데 그게 내 진짜 인생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 새끼손가락을 잘라내고 가정을 위해 땀으로 이 공장을 일으켰지. 근데 그 모든 걸 한 놈이 무너뜨리려 했어. 그놈은 내 딸의 남자친구였지. 내 아내는 조직의 부두목 딸이었어.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을 땐 그 누구도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지. 내가 조직을 떠난 것도 손가락을 잘라낸 것도 그저 그녀 옆에 남고 싶어서였어. 그렇게 공장에 취직했고 함께 집을 일으켜 지금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딸은 착하고 똑똑하고 참 예쁜 아이지. 명문대를 나와 세무사 사무실도 차렸어. 근데 문제는 그 딸에게 생긴 남자였어. 처음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놈이었어. 예의 바르고 겉으론 착한 척 잘했지. 근데 난 알아. 그 눈빛, 그건 조직 냄새였어. 그놈은 내 딸을 통해 내게 접근했고 결국 돈을 요구했지. 거절했더니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겠다는 협박. 내 딸을 위협하고 가짜 사랑으로 감정 흔들고 내 손으로 지켜온 삶 전체를 발로 짓밟으려 했지. 내가 다시 짐승이 되기로 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줄게. 나는 원래 이렇게 조용히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 지금 이 공장 책상에 앉아서 서류 들여다보고 종업원들 근태 따지고 그런 삶은 내게 어울리지 않을 줄 알았지. 그런데 말이야, 사람 인생이란 게 참 묘해. 아주 엉뚱한 순간에 확 바뀌더라고. 그때가 18살이었지. 우리 집은 지옥이었어. 아버진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고 동생들은 매일 울고 난 도망치듯 거리로 나왔어. 처음엔 그냥 맞고 다녔지. 그러다 어느 날 동네 형 하나가 말하더라고. 너 주먹 좀 쓰게 생겼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확 꼬였어. 그렇게 조직에 발을 들였지. 말이 좋아 행동대장이었지. 피 튀기는 싸움 매일같이 했어. 사람도 때려 눕혀보고 경찰서도 들락날락했지. 겁도 없었고 미친 것처럼 살았어.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건 따뜻함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일 거야. 그녀를 만난 건 여름이었어. 숨막히게 더운 날이었지. 그날 난 조직 회의 때문에 부두목 집에 들렀다가 그 집 마당에 비서 온 듯 앉아있던 그녀를 처음 봤어. 긴 생머리, 차가운 눈빛. 처음엔 관심도 안 두려고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눈이 가더라고. 그녀는 내게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었지. 이상했어.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묻지 않았거든. 다들 날 그 돌주먹, 그 싸움꾼 그렇게만 불렀으니까. 그녀는 나를 사람으로 봐준 첫 번째였어. 점점 우린 가까워졌지. 몰래 만나고 편지 주고받고. 그녀는 조직의 부두목 딸이었고 난 그 밑에서 일하는 말단 주먹이었어. 금기였지. 들키면 끝장나는 일이었어.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그녀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결국 들켰고 난 선택을 강요받았어. 떠나든지 잘리든지. 그때 부두목이 내게 말했어. 네 새끼손가락으로 증명해라. 난 미련 없이 잘랐어.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아프다는 생각보다 그녀 얼굴만 떠오르더라고. 그게 내 마지막 싸움이었어. 조직을 떠났고 그녀와 함께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거라곤 이 한 몸과 다친 손가락 하나였지. 처음엔 공사판에서 일했어. 땀에 절어 살았지.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 그녀가 옆에 있었으니까. 어느 날 우연히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게 됐고 밤낮 없이 일했지. 경력도 기술도 없었지만 성실하게 배우면서 버텼어. 그렇게 10년 공장을 하나 차릴 수 있었고 이제는 나름 직원도 몇 있는 작은 회사 사장이 되었어. 그녀, 지금은 내 아내가 된 그 사람. 나랑 같이 한 땀 한 땀 여기까지 왔지. 사람들은 몰라. 이 손가락이 왜 없는지, 왜 내 눈빛이 유독 무서운지. 하지만 난 이제 그런 거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거야.
내 가정, 내 아내, 그리고 우리 딸. 우리 딸은 참 곱게 자랐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건 다 그 아이 덕분이야. 딸이 태어났을 땐 솔직히 겁이 났지. 내가 과연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 하지만 그 아이가 처음 나를 보고 웃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 어렸을 땐 무척이나 말 잘 듣는 아이였어.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운 적도 없고 초등학교 때도 상장 받아오는 게 일이었지. 뭐든 혼자 해냈고 그게 참 고마웠어. 사춘기 땐 걱정도 많았지. 내가 과거에 했던 짓들, 그게 혹시라도 우리 딸 인생의 그림자가 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 말이야. 그래서 딸 앞에서는 항상 단정하게 있었어. 말투, 태도, 습관까지 조심했지. 우리 아버지는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길 바랐거든. 딸은 결국 명문대에 들어갔고 대학 다닐 때도 공부만 하더라.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늦게 다니는 일 한 번 없었고 졸업하자마자 세무사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자기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어. 대견하지. 내가 살면서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그 아이 아빠로 살아온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는 딸이 좀 이상하더라고. 눈빛도 피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하더라. 아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그래서 물었지. 그래? 어떤 사람이야? 딸은 멈칫하더니 착하고 따뜻하고 아빠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지. 내가 아빠로서 잘했구나 싶었거든. 근데 몇 주 뒤 그 남자를 우리 집에 데려왔어.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쎄했어. 인사는 정중하게 했어. 정장도 입고 말투도 공손했고. 근데 말이야, 그 눈빛, 그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눈빛이었어. 거리에서 싸울 때 뒤통수 칠 사람들 눈빛 말이야. 나는 평생을 그런 놈들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그 눈빛 하나로도 다 알 수 있었지. 그 남자 조직 냄새가 났어. 그날 저녁 아내는 조심스럽게 묻더라. 당신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그냥 좀 긴장했나 봐. 근데 사실은 온몸이 굳어 있었어. 눈앞에 위험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 며칠 뒤 회사로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 어떤 남자가 투자 얘기를 하면서 나를 만나자고 하더라고. 처음엔 거절했지. 근데 목소리가 익숙했어. 느낌이 좋지 않았지. 결국 한번 보기로 했어. 장소는 근처 커피숍. 거기서 그 남자를 다시 봤어. 딸의 그 남자. 깔끔한 차림으로 앉아있더라. 날 보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더군. 아버님, 놀라셨죠? 그때 알았지. 이 남자 절대 평범한 놈이 아니란 걸. 그리고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란 것도. 딸을 이용해 나에게 접근한 거야. 이유는 아직 몰랐지만 그 눈빛에선 계획이 보였어.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 딸도 들어있다는 걸 느꼈지.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어. 그 남자 느낌이 안 좋아. 분명 뭔가 있어. 아내는 놀랐지만 믿었어. 그녀는 항상 내 촉을 믿었거든.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어. 싸움, 배신, 피냄새. 다신 꺼내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그 남자 점점 우리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했지. 며칠 뒤였어. 퇴근하고 공장 앞에서 차 시동 켜고 있는데 조수석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놈이 앉아 있었어. 웃으면서 말하더라. 놀라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 공장 앞 그것도 퇴근길에 대놓고 이건 예의도 없고 뭔가 조급하다는 뜻이었지. 나는 차에서 내려서 근처 포장마차로 데려갔어. 사람들 많은 데서 만나면 적어도 무례하게 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앉자마자 꺼낸 말이 이거였어. 저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내가 딱 잘라 말했지. 그런 얘긴 전화로 하지 그랬어. 오늘은 그냥 술이나 마셔. 근데 놈은 포기를 안 하더라. 웃으면서 잔을 따르더니 이렇게 말했어. 아버님, 이건 투자예요. 이자도 쳐드리고
나중에 따님하고 결혼하면 어차피 한 식구 아닙니까? 그 말에 내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 결혼이라는 말 그리고 한 식구 그 단어들이 날 정면으로 때렸거든. 이놈 진짜 딸을 걸고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싶었지. 내가 끝까지 표정 안 바꾸고 말했어. 그건 아직 네 생각이고 난 그런 얘기 쉽게 못 믿어. 그 후 며칠 동안 그놈은 딸을 통해 나를 흔들기 시작했어. 딸이 집에 와서 그러는 거야. 아빠, 그 사람 아이템 좋아요. 투자하면 손해 안 봐요. 아빠 회사도 요즘 어렵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털썩 내려앉더라. 우리 딸 입에서 돈, 투자 같은 말이 나오다니. 이게 그놈의 수법이었지. 딸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으로 날 누르려는 거. 딸이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다면 너무 아프고, 몰랐다면 더 아프고, 결국 난 3천만 원을 빌려줬어. 투자라는 명목이었지만 그냥 줬다고 봐야지. 딸 눈물 보면서는 못 버티겠더라고. 아빠, 믿어줘. 그 한마디에 내가 져버린 거지. 그놈은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뜸해졌어. 딸한테는 바쁘다, 준비 중이다, 이런 핑계만 대고 그러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소문이 들려왔어. 강남 어디 클럽에서 VIP 룸을 도배하고 고급 외제차 끌고 다니고 다 내 돈이었던 거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딸한테 소리 질렀어. 그놈 뭐 하는 놈인지 알아? 어디다 돈 쓴지는 알아?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나한테 그러더라. 당신 말은 좀 부드럽게 하지 그랬어? 아이가 충격받았잖아. 근데 나도 한계였어. 자식한테 돈 뜯어가고 그걸로 여자들이랑 술 마시는 인간. 그걸 감싸는 내 딸. 내 심장이 찢어지더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 나도 모르게 옛날처럼 담배를 입에 물었더라니까. 끊은 지 10년 됐는데 그렇게 다시 피게 될 줄이야. 그놈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인간이 아니었어. 돈 쓰는 재미를 본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엔 더 큰 걸 요구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서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지.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그날 이후. 그놈이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알면서도 딸 앞에선 아무 말도 못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던 거지. 내 말 한마디에 딸이 나를 떠날까봐. 그놈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 가끔 집에 와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아빠, 그 사람 요즘 너무 바빠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지. 근데 나한텐 다 보였어. 불안하고 속고 있다는 걸 애써 부정하는 얼굴. 그 무렵 회사에도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재무팀에서 보고서를 들고 오더라. 사장님, 이번 달 원자재 결제 내역이 이상합니다. 지출이 빠졌는데 송금 기록은 있고요. 도장이 사장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내가 직접 결제한 적 없는 건데 분명 내 도장이 찍혀 있었어. 누군가 회사 안에서 내 이름을 도용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그놈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본능적으로 알겠더라. 이건 안에서 누군가랑 손을 잡은 거라고. 회계 담당 직원 하나가 생각났어. 예전부터 딸이 그 직원이랑 아는 사이였지. 대학교 때 동아리 선배라며 종종 안부도 물었다고 했고, 그놈이 딸을 통해 그 직원과 손잡았을 거라는 가능성 머릿속을 스치더라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직원을 불렀어. 회의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지. 혹시 최근에 외부 사람이랑 접촉한 거 있어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 친구 눈빛이 흔들리더라.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아, 그냥 따님 친구분이 사업 관련해서 잠깐. 대충 둘러대더라고. 그때 확신했어. 이건 치밀하게 짜인 판이라는 걸. 근데 더 문제는 딸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였지. 그날 밤 딸이 집에 왔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더라. 내가 말했지.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너 그 사람한테 혹시 회사 얘기한 적 있어? 딸이 젓가락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아빠,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나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날 얼마나 찔렀는지 몰라. 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야. 난 그 사실이 더 아팠어.
그놈이 딸 마음을 이용해서 날 흔들고 회사까지 손을 뻗었다는 게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아내는 말했어. 우리 애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무 몰아붙이지 마. 자기가 선택한 사랑이니까.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지. 이용이었고 속임수였고 전형적인 조직 수법이었어. 감정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관계를 통해 무너뜨리는 거. 나도 그렇게 해봤고 그게 얼마나 비열한 방식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 난 그날 밤 공장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어. 손가락 없는 내 손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지. 그때 손가락 잘라내며 지키려 했던 게 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게 또 하나 있구나 느꼈어. 내 딸, 내 아내, 내 직원들, 이 공장. 지금껏 내가 이뤄온 모든 걸 누가 망치려 하고 있어. 그걸 지켜야 해. 다시 피를 보더라도. 근데 말이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날씨가 좋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 날이 더 위험해. 전쟁도 항상 날씨 좋은 날에 터지는 법이거든. 오전 작업 마무리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려는데 직원 하나가 뛰어오더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했어. 사장님, 그 따님 남자친구라는 분이 지금 안에 계십니다. 심장이 한번 툭 하고 내려앉았어. 난 아무 말 없이 사무실 문을 열었지. 그놈 거기 앉아 있더라. 날 보더니 웃더군.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자주 좀 뵙죠. 나는 조용히 문 닫고 그 앞에 앉았어. 말없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지. 이 얼굴 언젠간 내 손으로 끝내야 할 얼굴이다. 그놈은 대뜸 이러더군. 아버님, 이번엔 제대로 일 좀 해보시죠. 나는 묻지도 않았어. 그놈은 이미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으니까. 요즘 중고차 부품 쪽 시장 커지는 거 아시죠? 아버님 공장 부품. 제가 중간에 유통라인 하나 열면 다 팔 수 있어요. 대신 장부 조금만 손봐야죠. 뭐 세금도 아끼고 서로 윈윈 아닙니까? 그놈이 말하는 그 장부 손질, 그건 결국 탈세하자는 거였어. 우리 회사 이름 팔아서 범죄로 돈 벌자는 얘기였지. 근데 더 끔찍했던 건 그놈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서 말한다는 거였어. 나는 조용히 일어났어. 문을 열고 말했지. 밖으로 나가. 다시는 여길 찾지 마. 그놈은 당황한 눈치더니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 딸을 생각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딸이 불행해지는 걸 아버님도 원하진 않잖아요. 그 말에 나는 몸이 움찔했어. 그놈이 내 딸을 인질 삼기 시작했다는 거였지. 더는 참을 수 없었어. 난 책상 위에 있던 도면 말아 들고 그놈의 어깨를 세게 내리쳤지. 다신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놈도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나가더라. 차 문 3개 닫고 먼지 날리며 떠났지. 그날 밤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 아빠,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요. 나 그 사람 사랑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사랑? 그건 딸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말해줘봤자 상처만 더 클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 아빠가 조금 흥분했어. 그렇게 말했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 조직이란 게 어떤 곳인지 그놈은 모를 거야. 내가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잠시 참은 거였단 걸 그놈은 아직 모르는 거야. 나도 잊고 살았던 방법들이 있었거든. 말로 안 통하는 놈들한텐 그 방법이 필요하더라고. 그날 이후 난 다시 어두운 곳을 찾기 시작했어. 예전에 드나들던 낡은 당구장, 조용한 포장마차, 연락 끊겼던 옛 동료들. 그중 몇몇은 아직도 그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더라. 날 보자마자 그러더군. 형님, 그 손가락 하나 없는 거 아직도 무섭네. 웃음이 났어. 옛날엔 그 손가락 하나 잘라낸 게 내 자존심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 손가락이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 우리 가족을 건드리려 하잖아. 그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지. 처음 찾은 사람은 예전에 나랑 한 동네를 주름잡던 놈이었어. 지금은 나이 먹고 공중화장실 청소하며 살더라고. 얼굴은 많이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어.
내가 말했지. 나 누굴 좀 조사하려고. 조용히, 확실하게. 그 친구 대답도 안 하고 담배 한 대 피더니 곧장 연락처 몇 개를 건네더라. 이 번호로 전화해. 얘들이 요즘 바닥 정보 다 쥐고 있어. 몸조심하시고. 며칠 후 얻은 정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 그놈, 딸의 남자. 알고 보니 이름도 가명이었더군. 예전에 조직에서 문제 일으키고 쫓겨난 놈이었어. 도박빚, 마약 사건, 사기까지. 심지어 여자 하나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돌더라고. 그놈이 지금 우리 회사에까지 손을 뻗고 우리 딸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지.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 여보, 나 잠깐 외근 좀 할게. 며칠 걸릴 수도 있어. 아내는 다 안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당신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 우리 딸 상처받지 않게 해줘.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 딸은 모르겠지. 아빠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아이 눈엔 아직도 난 그냥 고장난 기계 하나 붙잡고 욕하며 일하는 공장 사장일 테니까. 그놈을 다시 만난 건 내가 일부러 만든 자리였어. 평소에 자주 가는 골목 포장마차. 인적 드물고 CCTV도 없는 곳. 내가 예전에 쓰던 방식이었지. 싸울 일이 생기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던 습관. 전화는 짧았어. 어디에서 좀 보자. 얘기 좀 해야겠다. 그놈은 알더군. 무슨 뜻인지. 저녁 8시 그놈은 늦지 않게 나타났어.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했지. 이게 놈 얼굴이었어. 아버님, 일전에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제 진정되셨죠? 나는 말없이 소주 한 병 따르며 그놈 앞에 놨어. 앉아. 목소리는 최대한 낮췄지. 그놈이 잔을 받자마자 나는 서류를 꺼냈어. 네 본명, 네 과거 다 알아봤다. 그 순간 그놈 표정이 딱 굳더라. 내가 계속 이어갔지. 내 딸 이름, 내 회사 다시 입에 올리기만 해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그놈 웃더라. 그 얄팍한 웃음. 아버님,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따님은 지금도 날 믿어요. 나한테 손대면 아버님 딸 아마 끝까지 아버지 용서 못할 겁니다. 그 말에 난 일어나서 그놈 멱살을 잡았어. 지금까지는 아빠였어. 사람으로서 너를 대했지. 근데 이제 아니다. 지금부터는 나야. 나로 상대하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놈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 아버님, 진짜 싸우고 싶으세요? 경찰 가면 손해보는 건 당신 아닙니까? 나는 딱 한마디 했지. 내가 살아온 인생 이제 와서 경찰이 무섭겠냐? 그놈은 씩씩거리며 사라졌어. 나는 순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 그런데도 후회는 없었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빠가 아니라 나였거든. 집에 돌아오니 딸이 거실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어.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지. 아빠 어디 갔었어요? 난 대답 대신 잠자코 앉았어. 그러자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지. 왜 그 사람한테 그래요? 나 정말 좋아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다 망쳤어요.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어. 난 딸 얼굴을 보고 천천히 말했지. 그놈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이용한 거야. 널 통해 날 흔들려는 놈이었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 나한텐 진심이었어. 아빠는 항상 내가 선택한 사람들 못 믿잖아. 그래, 못 믿었지. 왜냐면 난 그런 인간들 속에서 살아봤으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어. 거짓말하는 눈빛, 욕망으로 가득한 얼굴, 그런 놈한테 널 맡길 순 없어. 딸은 내게 등을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에 내 마음도 문이 닫히는 느낌이었지. 아버지로서 못해준 게 뭐라고 이토록 원망받아야 하나 싶었어. 그날 밤 난 오랜만에 아내 옆에 누웠어.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라. 우린 옳은 걸 했어. 근데 옳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 애가 다시 아빠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 마. 알겠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내가 다시 짐승이 되더라도 딸이 돌아올 자리는 남겨둬야 하니까. 그놈과 만나고 며칠간 조용했어. 그런데 어느 날
오전 회의 마치고 재무팀에서 연락이 왔어. 사장님, 통장에 전부 동결됐습니다. 거래은행 전부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 뭐라고? 다시 묻고 싶었지만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익명의 고발로 인해 탈세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조사로 인해 회사 자금 전액이 묶인 거였어. 순간 뇌리를 스치는 얼굴. 그놈이었지. 그날 사무실에서 장부 이야기를 꺼냈던 놈. 내가 거절하자 그게 고발로 돌아온 거야. 그뿐만 아니었어. 같은 날 오후 세무조사관이 공장에 들이닥쳤어. 직원들 하나하나 붙잡고 회계급여, 세금 납부 내역까지 싹 다 조사하기 시작했지. 어찌저찌 수습하고 밤에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어두운 얼굴로 서 있더라. 딸, 아까 다녀갔어. 근데 많이 울었어. 나는 묻지도 않았어. 아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지. 그 안엔 내용 증명 한 통이 들어있었어. 본인은 귀 사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내가 그걸 읽는데 손이 떨리더라. 법적 조치, 명예훼손, 경제적 피해, 웃음이 나더라. 아주 건조한 웃음. 이게 사랑이라 믿고 달려간 내 딸이 받은 선물이야. 내 딸을 사랑했다던 그놈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고작 이거였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구겨버렸어. 그리고 말했지. 이제 끝이다. 이놈이 우리 가족의 손댄 이상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끝을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로 웃고 있었지. 이젠 경찰도 법도 말도 소용없어. 나한테 남은 건 딱 하나야. 이 손, 그리고 이 피가 말해주는 방식. 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사람한테 진짜 상처를 주는 건 주먹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그놈이 우리 딸을 건드렸을 때, 그리고 내 회사를 흔들었을 때 난 이미 결심했지. 더 이상 말로 끝낼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 예전에 함께 일하던 놈, 지금은 흥신소 운영하고 있는 녀석한테 전화를 걸었지. 야, 사람 하나 찾아봐라. 그놈은 웃더라. 언젠가 연락할 것 같더라니. 언제 볼까? 그렇게 난 움직이기 시작했어. 사람 뒤를 캐고 약점을 찾아내고 조용히 조이기. 내 방식대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놈이 드나드는 술집, 여자, 카드 사용 내역, 과거 조직 시절에 저지른 일들 하나하나 모아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놈이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가명이라는 것. 그걸로 계약한 사업들, 투자받은 돈, 전부 사기 행위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었지. 나는 그 자료를 들고 딸을 먼저 찾아갔어.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지. 이거 봐. 네가 사랑했다는 놈이 어떤 놈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봐. 딸은 파일을 넘기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책상을 내리치더니 울기 시작했지. 왜요? 아빠 왜 저한텐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나 혼자 이렇게? 그 말이 너무 아프더라. 아빠가 지켜주고 싶었어. 너한테 이런 더러운 세상 안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직접 봐야 할 것 같더라. 내가 당한 게 사랑이 아니라 범죄였다는 걸. 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게 아마 내가 들은 첫 번째 용서의 신호였던 것 같아. 다음 날 세무조사팀에 익명 제보를 넣었고 곧바로 경찰에도 신고서를 넣었어. 사기 혐의, 명예도용, 전과 이력 은폐. 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근데 그걸로는 부족했어. 나는 그놈 눈앞에서 직접 끝을 보고 싶었거든. 조용한 밤이었어. 외곽 모텔. 그놈이 도망치듯 숨어있는 곳. 옛날 방식 그대로 난 장갑을 끼고 조용히 움직였지. 문을 발로 찼어. 안에서 놀라 허둥대는 소리. 나는 조용히 들어가 방 안에 있는 그놈을 벽에 밀어붙였지. 떨면서 웃더군. 이 시간에 뭔 일입니까? 난 말없이 종이 봉투 하나 던졌어. 그 안엔 내가 모은 모든 증거 자료 그리고 그의 가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각종 서류 복사본. 그놈이 봉투를 펼쳐보더니 표정이 바뀌더라.
이게 뭔지 알아? 이거 하나면 너 끝장이야. 이 나라에서 다시는 뭐 하나 못해. 숨을 곳도 없어. 그놈은 순간 날 보며 이를 갈더니 이렇게 말했어. 지금 날 위협하는 겁니까? 협박이에요. 네가 내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랑한다고. 너한테 사랑은 그냥 미끼야. 돈 뜯고 사람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미끼. 근데 착각하지 마. 우리 딸은 네가 망가뜨릴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놈 처음엔 날 비웃더니 내 눈 보고는 말도 못하더라. 그 눈빛 벌벌 떨고 있었어. 겁을 먹은 거겠지. 나는 그놈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려쳤어. 세게, 숨이 턱 막히게. 두 번째는 복부. 구겨진 종이처럼 주저앉더라. 이건 내 손가락 값이다. 내가 그때 왜 잘라냈는지 알아? 너 같은 놈 안 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도 다시 이 손을 쓰게 만든 건 네 잘못이야. 그놈이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하길래 난 뒷덜미를 잡아 다시 벽에 붙였지. 잘 들어. 지금부터 네 인생은 끝이야. 이미 경찰은 움직였고 너 관련된 모든 건 내 손에 있어. 너 다시는 세상에 얼굴 못 들고 살아. 그리고 내 딸 근처에 다시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그땐 경찰보다 내 얼굴을 먼저 보게 될 거야. 기억해라. 그놈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니 주저앉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 방을 나왔지.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 싸늘한 공기, 젖은 셔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 여보, 끝냈어. 이젠 정말로 끝이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우리 딸 앞에 섰어. 상처받은 눈,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그 표정. 나는 그냥 한마디만 했지. 그놈은 이제 없어. 그리고 이제부터 아빠 옆에 있어도 돼. 딸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였어.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 내가 떠났던 그 길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구나.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요즘은 새벽에 눈이 먼저 떠져. 예전엔 공장 생각, 납기일 생각에 잠이 들고 깼지만 요즘은 그저 조용한 새벽 공기 들이마시며 커피 한 잔 끓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어. 그놈 일이 끝나고 딸은 조용히 나를 다시 찾아왔지.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더라. 한 숟갈, 두 숟갈.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거야. 내가 지키려던 게 저거였구나. 실감이 나더라고. 식사가 다 끝나고 딸이 그랬어. 아빠, 미안해요. 난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나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 말이 필요 없었지.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며칠 뒤엔 아내가 그러더라.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웃음이 났어. 평생을 공장 안에서만 살았던 내가 여행이라니. 근데 그러고 보니 이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 손 한번 제대로 잡고 걸은 기억이 없더라. 우리는 가까운 바닷가로 갔어. 소박한 모텔, 조용한 식당, 그리고 파도 소리. 그 바닷가에서 딸이 내 손을 꼭 잡더니 그러더라. 아빠, 나도 이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졌어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 난 눈물이 나더라. 정말로 내 인생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어. 이젠 손가락 하나 없는 내 손도 부끄럽지 않아. 이 손으로 만든 부품들이 누군가의 차를 굴리고 누군가의 가족을 태우고 있다는 거, 그거면 충분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손으로 내 가족을 지켰다는 사실. 그건 어떤 명함보다, 어떤 성공보다 소중한 내 삶의 자랑이야. 나는 여전히 사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사람이야.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그냥 평범한 인간. 이제 말할 수 있어. 나는 지켰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오디세이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